안녕하세요. 4월 10일 한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앱투 사이언스입니다. 노력은 가상한데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이죠. 예상했던 움직임인가? 수익 실현의 구간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뉴트로 사이언스 얘기하기 전에 이 앱투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죠. 많이 다루고서 그 자세한 이면적인 내용들까지 많이 다뤘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장 내용부터 해서 차분히 한번 내용을 보시죠. 뭐 어제 영상도 그랬고 그제 영상도 그랬고 다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초에 올린 내용이죠. 그 주식 잡서를 통해서 미국의 시작인가 자만한 몰락의 시작인가 그래서 트럼프의 위험성을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을 전액 현금화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초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나 하는 내용이고요. 바닥이 무너졌다. 우리가 계엄령의 바닥을 굉장히 진바닥으로 봤는데 그 계엄령의 진바닥도 무너뜨릴 정도로 하락이 세게 컸었죠. 그래서 계엄령의 바닥 붕괴와 함께 트럼프 헬게이트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지금 뭐 오늘 반등 어제 그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죠.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닥을 잡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을 안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하시라도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시나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구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차트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하락장을 아주 현명하게 매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죠. 이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지수 기준으로 2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봉이고요. 그렇다 보면 어쨌든지 간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움직임들.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강한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단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월봉을 하나 크게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하락의 초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요 구간 하락했나 요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크게 상당하죠. 이때의 하락에서도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고 알다시피 테슬라도 100불까지 갔었고요. 엔비디아도 100불까지 갔었습니다. 뭐 주식 분할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하락에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했는데 이 하락의 크기만큼을 한 방에 와 있죠. 사실은 한 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개월도 분기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모습이 일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보시는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의 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발아 올리면서 그죠? 이런 형태의 봉이 그렇다 그러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붕괴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걸로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2,900까지는 갈 걸로 봐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 아주 큰 하락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런 구간이 올 겁니다. 또 이렇게 강한 구간, 여기까지 강한 구간
일단 이런 구간이 지수 기준으로 12%에서 20% 사이이기 때문에 일간 종목들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올 수도 있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이렇게 쉽게 아주 속도감 있게 가파르게 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에 잡고서 수익을 내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도 어떤 종목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시간을 기다리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종목들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스톱을 해야 되는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의 차이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요 반등의 구간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종목 교체를 매매를 할 것인가 무슨 소리냐면 스톱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상승의 구간이 들어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기하는 지점들이 나왔을 때 이때 주도주 형태로 다시 한번 매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선물을 한다 그러면 양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구간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을 때 뭐 원래대로 잘 잡았다 그러면 오늘 같은 강한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그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도주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주변주냐에 따라서 주변주라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나는 뭐 더 좋은 대장주로 갈아탈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여기서 다시 붕괴를 할 겁니다. 다시 붕괴하는 강한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당장 내일일지 뭐 다음 달일지 또 그 다음 달 하루 달 더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하락은 간단하게 끝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V자 형태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계엄령의 바닥이죠. 계엄령의 바닥인데 이 바닥을 붕괴했었죠. 그죠? 붕괴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더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장을 붙였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쌍바닥 형태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라인마다 시나리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샀잖아요. 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강하게 간다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돌파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서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단위 월봉을 보시고 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해서 붕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체 매매라든가 또 다른 매수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종목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바이오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제가 영상에 다뤘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이런 주변주들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을 할 거고요. 대선 관련주는 어차피 수익을 많이 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뭐 기회 날 때 짬 내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차례를 달았던 종목들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영상을 하루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라이브 뭐 그냥 계속적으로 한 2시간 해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좀 하면 되겠지만은 하나의 영상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딜 수밖에 없고 더디다 보면 올리기 전에 먼저 이미 뭐 시간이 쇼부가 나버리는 종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뭐 요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잘 습득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앱투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고 또 그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엔투텍과 에이프로젠 또 앱투 사이언스 요 삼각 구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앱투 사이언스는 작전주의 형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작전주면 어떻고
또 만약에 실제로 변화가 되는 기업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작전주의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일단 작전주의 모습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앱트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 현재의 기업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러면 이 기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뭐 세계적인 증시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할 때 내가 어느 지점까지 매수를 했어요. 기본적인 매수 진을 했는데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앱트 뉴로사이언스는 마지막 라인까지 매수했으면 그냥 꾹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자금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작전주의 형태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엔투텍이라든가 에이프로젠, 앱트 뉴로사이언스의 관계로 봤을 때 이 엔투텍에 대해서 우리가 작전주라고 보고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 등장 주체를 보시면은 MJ 홀딩 컴퍼니라는 최대주가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엔투텍에. 그런데 얘는 고가 매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요. 또 몬타나 신기술 조합 C72호란 이게 신규 최대주주가 들어서면서 자금 동원과 경영권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는 코스피 상장사가 M&A를 설계하고 연결 고리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었죠. 이전에 우리가 여기 말씀드렸던 엔투텍에서. 그렇다 그러면 보시는 대로 주가 부양 및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인위적인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작전주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종목이 꼭 작전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MJ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직전까지 주가를 방어하면서 의무적으로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거를 일부러 막는 거죠. 어차피 돈으로 움직일 분이기 때문에 주가 뭐 회사 자체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떨어져서 뭐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인위로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된 매각 가격이 시세에 대비 70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300원인데 매각 가격은 3,25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움직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위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초반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렇게 팔고 나가면서 이들은 엑시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기본. 그래서 기존 최대 주주가 엑시트를 하게 되고 MJ 홀딩 컴퍼니는 고가 매각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의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대의 계약이 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이라는 게 10%의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은 성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잔금을 언제 받기로 했다는 뭐 내용이 있을 거니까 이 잔금이 들어왔는지 안 넣는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약금이 10%만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전주 패턴이 자주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후 엔투텍 같은 경우는 경영권의 변경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에 있던 엔투텍의 최대 주주는 수익을 보면서 방어를 해주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단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게 신규 세력이죠. 신규 세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신규 최대 주주 몬타나 신기술 조합 72호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을 과시하고 새 사업이죠. 앱트 뉴로사이언스와의 연계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제시하면서 M&A라든가 신사업, 미래위종 등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수익 듣고 내보내고 얘들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도 다시 자본을 펌핑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구사 단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앱트 뉴로사이언스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이 여기 스토리텔링을 쓰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금이 이제 그 펌핑이 되거나 주가 펌핑 되기 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매수가 유효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간의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4단계로 보면 기존 스토리로 주가를 부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양이 시작되면은 이때는 절대로 따라가거나 뭐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냥 부양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이 되면 딱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 시점 기준으로는 주가 300원이고 신규 최대 주주 평균 매가는 3,2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펌핑이 더 되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뭐 개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따라가시거나 뭐 하시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우리 개미들이 가장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기대감이 주어지고 어떠한 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따라가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은 사실은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따라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냥 펌핑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펌핑을 더 조금 더 시키죠. 그러고 나서 나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나 먹을 게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먹기도 쉽지 않고 그런 움직임도 잘 나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3단계의 요 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잘 포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금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와 그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라인에 잠복해서 들어갔다가 시세가 폭발하는 지점에서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오는 거를 내가 시세 폭발하는 거를 확인을 100%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수익이 날 때마다 챙겨라. 그죠? 그게 선이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챙기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에 나의 마지노선을 잡아두면 손실 없이 수익만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류의 주식들이 매매를 하기는 작은 자금으로 매매하기는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들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려왔은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요 펌핑되는 구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펌핑 됐을 때를 따라가거나 여기서 뭐 다시 떨어질 때 이때 저가에서 한다고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주식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주식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의 스토리 라인이 3단계 라인인지 4단계 라인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내가 가졌을 때 이 스토리 라인을 세우고 또 모르겠으면은 일단 내가 자금에 내가 한 10%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그냥 뭐 없는 셈 치겠다 하고 자꾸 내가 해보고서 그 다음에 그걸 해야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쫓아가고 뭐하고 해서 나는 평단이 얼마니까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없고 그냥 깡통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앱툰 사이언스가 반드시 작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작전주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작전주든 작전주가 아니든 만약 대박주든 그거 상관없이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복수 세력이 공동 움직임과 시세와 괴리된 구주 매각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M&A 또는 신사업의 기대감을 조성을 하고 있죠. 또 최대 주주 변경 후 주가는 급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나 작전을 의심할 수 있고 이익 공유 구조 설계를 가지고 있고 인위적 장치 가능성이 있고요. 작전 명분 및 호재에 부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출구 전략을 실행 항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출구 전략 때문이라도 돈을 가진 사람들의 출구 전략 때문이라도 아주 쉽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죠.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딱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움직일 때는 본인들이 당장 오늘 샀으니까 15일 날 움직이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금의 흐름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이런 것들 다 맞춰보고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그 시간 딱 정해서 이렇게 뭐 자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너그럽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심한 경우는 1년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패스를 하시고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왜 먹히는가 하면은 M&A라든가 바이오 신사업 등 고평가 스토리가 가능한데 이 스토리가 먹혔을 때 이 펌핑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세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실현혹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 텐베거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막 점상을 계속 간다거나 아니면 지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찔끔찔끔 끝나지 않고 계속 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손대게 되시면 이런 거는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 차라리 뭐 시원하게 움직이면 떨어졌다가라도 반등 구조라도 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 타고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떨어지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손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작전주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캐스피온이라든가 모다이노칩, 에스모 머티리얼스, 엔드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8년, 2017년, 2019년, 2025년 뭐 대부분 뭐 올해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은 요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때 그 핫했던 기업들 아닙니까? 캐스피온 같은 경우 사업성이 없는 IT 기업의 인수 매각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공시 활용해가지고 해먹은 거고요. 또 무다이노치 같은 경우 가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래서 주가 부양을 하는 아주 희대의 주식이었죠. 또 에스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대 계상하면서 M&A 뉴스라든가 이런 그래서 사람들을 좀 현혹을 했던 거고요. 엔트텍 같은 경우는 300원 주식을 3,250원에 매각하면서 또 신사업이나 뭐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면서 주가 폭등 후에 매도를 해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지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혹을 해서 주가의 펌핑하는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상당수는 작전주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 뭐 저가주 위주도를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큰 상승도 사실은 저가주에서 많이 나겠죠. 그래야 뭐 배수가 나오고 뭐 올라가고 뭐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 저가의 기업을 인수를 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서 보통 턴어라운드를 시킨다거나 뭐 탈바꿈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뭐 수차례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이런 작전주 형태의 흐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따려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지 않는 구간을 찾고 그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가 투자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일정 부분까지 왔을 때 이거를 스톱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이거 좋다 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상승을 끝까지 봐야 되는 종목인지 이 종목에 대한 구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좀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내가 그 감을 익히시면 다음에 접근하는 거는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점에서 따라가거나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작동주의 특징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비상등 뭐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잦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애프터뉴 사이언스를 가지고 한번 얘가 작전주라고 보면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신약에 대한 타임라인은 뭐 이미 이전 영상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 자체가 2025년을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라인도 어떤 이 흐름의 스토리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파킨슨병 치료제 특허를 인수했죠. 2024년 12월에 서울대 정종경 교수로부터 특허 3종 54억 원에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의 특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인재를 영입해요. 2025년 1월 15일 날 정종경 교수와 박미정 박사를 연결하면서 그 전무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죠. 2015년 1월 31일 A프로젠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원 연구 개발비와 1686억 원 인프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전주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신규 사업 진출이 있었죠. 파킨슨병 치료제의 특허 인수라는 신규 사업 진출이 있었고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영입했고 대규모 공동 개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관심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봤을 때 작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실주죠, 사실은. 그래서 재무 상태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영업 손실이 77억입니다. 그리고 적자 지속인데 투자를 계속해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돈도 못 벌고 계속 적자인데 되게 투자를 한다는 게 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런 흐름들은 꼭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앱투 사이언스가 작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작전주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구조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과 발표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성은 점차 증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 및 호재성 공시를 꼭 하게 되죠. 그래야 그 주가에 펌핑이 있게 되고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볼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나갈 사람은 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특허 인수 및 인재 영입의 의미를 보시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고 서울대 교수의 특허를 확보했고 기술력 인정을 효과를 받았고 핵심 인재 영업으로 전문성도 강화했어요. 또 신약 개발 가능성도 상승했고요. 투자자 신뢰도 증가했습니다. 단기 주가 상승 요인은 반드시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이 회사 이제 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잠재력을 시사했죠. 공동개발 계약의 영향을 보시면은 A프로젠과 대규모 계약을 했고 350억 영국 개발비 투자를 했고 1686억 원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약 개발 가능성 당연히 증대됐고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고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지금 묻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과 역행하는 펌핑되는 흐름이 한번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와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2024년 영업손실 77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적자는 오히려 더 확대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과정에 실적 부진에도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다는 의아한 행보를 하죠. 그래서 54억 원 규모의 특허를 인수했고 3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고 A프로젠과 대규모 협업을 하고 재무 상태와 투자 규모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작전주의 모습들과 상당히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요런 의심이 다든 안 되든지 간에 일단 시세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웹툰 사이언스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 어떤 포인트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핑이 되기 전이냐 펌핑되고 다 나간 후냐 또 펌핑된 이후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웹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펌핑되기 전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좋은 관계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수익을 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변동성을 분석해 보시면은 공시 이후의 주가 상승 패턴입니다. 호재성 공시 후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또 특허 인수 발표 영향이라든가 인재 영입 소식, 또 협업 계약 체결 효과 이런 효과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펌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눌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들어왔던 힘의 세기가 요 눌리는 과정 통해서 그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제 펌핑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죠? 짧게 먹고 나가기에는 이미 여기서 들어왔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펌핑에 대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그 결론을 내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못 가면 많은 거고 다시 내려오면은 이제 요 구간에서 라인을 주면서 이제 어쨌든 수익은 확보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괴리를 보시면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도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또 재무적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 또 투자자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예상 움직임을 보면 이게 중요하죠. 추가 호재 가능성, 공시 가능성이죠. 그래서 임상 시험의 전진 발표라든가 추가 연구 성과 공개, 또 해외 진출 계획
이런 부분에 이제 수가 호재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펌핑 되느냐. 그래서 펌핑 됐을 때 자금 흐름이 얼만큼 잘 들어와서 요 그 흐름을 받쳐주느냐. 요 구간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이제 끝내 던지고 나갈 거냐, 조금 더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도 시도를 하겠죠.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운영자금 확보를 노력할 겁니다. 또 주가 변동성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확대가 될 건데 이 확대를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호재 공시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의 임상 단계 진입이라든가 전임상 결과의 긍정적 발표, 신규 치료 타켓의 발표, FDA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또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개시, 뭐 중간 결과 데이터 공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그 기운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을 계속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올 거예요. 지속적인 호재가 아주 뭐 결정적인 호재라기보다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의 간을 보는 지속적인 호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움직임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다가 뭐 뻥 할 수 있는 한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호재가 나올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 지속적인 작은 호재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터진다 그러면 오히려 상승을 안 하고 그냥 꺾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 때문에 더 보내기 힘들겠다 해서 여기서 털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면 일단 자금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보이기 전까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오히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및 주가 전망입니다. 자금 조달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부실주들이 할 수 있는 그 자금 조달의 흐름들은 다 뭐 두 분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또 이것조차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 neptune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 정종경 사장 파킨슨병 연구로 호암장 수장이라는 뭐 어쨌든 4월 2일 날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를 하나하나씩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최측근 경기도청 방송특보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뭐 이제 지금 대선판으로 자금이 다 쏠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작전주의 모습인데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꾹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사업이 변화가 있다거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건가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존 예전에 지금 뭐 에이프로젠이라든가 뭐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모습도 그렇죠. 거기다 이제 오늘 볼프람 증후군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거죠. 정종경 사장이.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저번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앱트 뉴로사이언스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사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이끌고 있는 정종경 사장이 세계 최초로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엠버 리포트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종경 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걸 혼합하셔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종경 사장이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교수를 겸직하면서 이끌고 있는 연구팀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게 어쨌든지 간에 가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또 앱툰 뉴로사이언스도 흡수를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정종경 사장이라는 부분과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띄어낼 거라는 거죠.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소하게 띄어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대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시면 차트 흐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수 포인트를 내세우는 게 여기가 지금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 매수 포인트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를 모습을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두 군데는 일단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시장이 주가적으로 뭐 더 급락을 하게 되면 얘도 떨어질 거 아니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주식들은 시장과 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장의 질이 좋다 그러면은 얘도 펌핑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관심도 받기 쉽고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투자자도 쉽게 들어오니까 더 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지금 얘 관점에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 자금의 흐름이 더 떨궈서 내리든 올리든 여기 이 구간에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올리든 어떤 식으로 지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들이 움직일 걸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소식과 함께 더 빵빵 올린다 그러면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크게 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100%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 말고도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도 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중요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 라인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믿어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은 이전 영상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하세요. 그럼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그죠?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하면서 여기 돌파도 보고 돌파했을 때 또 수익도 실현하고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제 내려오면 안 돼요. 이 라인을 붕괴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 라인에 마지노선을 잡아놓으면 손실 없이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뚫으면 좋고 못 뚫어도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계속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수익 실현을 얼마큼 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대량이죠. 본인이 얼마큼을 투자를 했고 얼마큼 했는지 모르니까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았을 때 이 모습은 충분치 않죠.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을지언정 추가적으로 더 요 구간을 돌파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의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하는 형태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무조건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죠? 중요 라인이잖아요. 여기는 장기 입형이니까 요 라인에 왔으면 요 라인에 올 때는 수익 실현도 좀 해가면서 그죠? 또 요 라인 오면 또 수익 조금 하가고 돌파하고 나면 요 라인 돌파도 한번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신 없어 언제 수익 실할지 모르겠어. 그럼 수익 날 때마다 그냥 다 전량 수익 실해서 그만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저 같으면은 손해 본다 생각하고 요 944원 라인에 올 때까지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라든가 또 요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뭐 매수가 돼 있거나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펌핑이 됐을 때 여기 요거 자금이 한번 펌핑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수익 실현 1분 하고 더 가져가시든가 이런 전략을 취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에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종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종목이 변화가 있어서 펌핑이 된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뭐 어쨌든 펌핑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다 생각하고 요 구간까지는 당연히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국면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소문 어떠한 재료와 함께 펌핑되기 이전의 단계거든요. 요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내두시고 나면 만약에 얘가 더 밑으로 가서 그 라인에서 더 밑에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런 자금의 흐름에서 먼저 포착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추가를 할 때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간다고 더 따라 추가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종목하고는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요 라인에서 수익을 일부 실현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시면서 요 라인을 오히려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없이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애프터누 사이언스 제 채널에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길이도 상당히 긴데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에는 주식시장에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내가 주식시장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면 내가 좋은 종목들만 느린 종목들만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주고 수익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열약하고 그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이니까. 그리고 수익을 낼 때 화끈하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을 내는 건 좋습니다. 내는 건 좋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시나리오를 정확히 한번 세워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깊게 들어보다 보시면 이런 자리들 쉽게 보일 겁니다. 보이고 나면 이 자리들이 왜 중요한가 또 왜 이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자리들이 만약에 작전주 형태라고 그러면 왜 강하게 분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가가 그 하락하는 와중에서 뭐 오늘 좀 펌핑이 됐네요. 그 어제 오늘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요 부분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